난개발인가 경제 활성화인가 청주 산단이 늘어나고 있다. 여의도 면적의 15배. 15배. 이제 환경적이나 도시공학적인 문제, 그다음에 개발 이익을 독점하는 문제. 수출 증가율이 26%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아요. 산업단지가 기여한 바가 크죠. 제천 단양이나 저 보은이나 여기 가보면은 산단이 제대로 운영되는 지역이 한 군데도 없어요. 충북에서 9천 명이 추가 신규 고용이 됐어요. 지자체 단체장들이 또 실적 홍보할 때 가장 좋잖아요. 기업 유치했다, 투자 유치했다. 퇴직 고위공직자들의 자리 보존용은 아니냐. 실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퇴직한 공무원들의 일자리 보존. 지역 내 불균등 발전, 지역 내 차별, 이 부분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녹색 청주 이렇게 얘기했는데 회색 청주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사실 퀘스천이었는데 산단 주변에 땅 있어요? 저 산단 주변에 도시 주변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환경오염을 강조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입니다. 최용현 변호사님, 신용한 교수님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네. 청주의 산업단지가 저는 이렇게 많을지 진짜 몰랐거든요. 그래요? 옆에 주변에 보면 맨 산업단지. 근데 진짜 산업단지 그러면 그 하이닉스 옆에 있는 청주 산업단지만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지. 옛날에 대농지구. 예. 이렇게 많은지. 그런데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 지금 청주 안에 10곳의 산업단지가 운영 중인데 외곽에 15곳이 추가로 조성 중이거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인 거죠. 예. 첫 번째 주제 갑니다. 난개발인가 경제 활성화인가 청주 산단이 늘어나고 있다. 입니다. 오늘 첫 부분의 정리는 경제 전문가에게 좀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15곳이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교수님께서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우선 산업단지는 일반인들이 이제 알기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큰 종류로 4가지 종류가 있어요. 산업단지가 네, 종류가 있어요. 네,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공산업단지, 그리고 도시첨단산업단지 이렇게 다 이제 크게 들어본 4가지로 것 같다. 분류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국가산업단지는 우리나라에 47개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 충북에는 2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국가산단이. 예. 국가산단이 숫자는 우리나라에 약 1230개 정도의 산단이 있는데 1230개? 네네, 전국에. 그 중에서 충북은 국가산단은 2개밖에 없어요. 근데 국가산단이 전체 중에서 47개지만 면적은 51%가 넘어요. 면적으로는 가장 넓은 면적이에요. 이렇게 이제 4종류가 있고 예.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는 국가에서 이제 개발하는 공영 방식이 있고 민간 스스로 그냥 민간이 신청해서 승인받아서 하는 민간 개발이 있고 또 예. 민관이 이제 공동으로 합동으로 하는 개발 오. 이렇게 이제 크게 보면 3가지 종류로 개발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청주에 10곳에 지금 산단이 지금 운영 중이고 예. 추가로 15군데가 더 신청을 했고 지금 한 군데가 또 얼마 전에 대농을 개발했던 신영그룹이 또 이제 신청을 해서 총 16군데 정도 되죠. 충북 전체로 보면 산업단지가 129곳이 있어요. 충북 전체 129곳. 네. 그러니까 전체 우리나라 약 1230개 중에서 우리가 인구로 보면 충북이 3%거든요. 근데 산업단지는 한 10.5% 정도 되는 거죠. 인구 대비해서 많네요. 많은 거죠. 예. 인구 대비해서는. 충남북이 다 많습니다. 그렇군요. 숫자로는 그렇고요. 예. 산업 생산으로 보면 산단에서 이제 우리 충북에 최근에 굿뉴스가 있어요. 수출 증가율이 26%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아요. 충북이. 이 그래요? 코로나 와중에도 오. 이건 산업단지가 기여한 바가 크죠. 그러네요. 예, 그리고 전국적으로 산단에서 생산하는 총액이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무려 120조 원이 줄어들었어요. 줄었어요. 줄어들었어요. 근데 우리 충북은 전국에 딱 5군데만 늘어났는데 우리 충북은 늘어나고 있어요. 산업단지에서 오, 생산 그래요? 액수가. 지금 저기 약간 지금 이렇게 해서 변호사님 안 말씀하시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산단이 활성화되면은 고용 일자리가 늘어나죠. 네. 일자리가 예를 들어 지난달 통계 충북에서 9천 명이 추가 신규 고용이 됐어요. 네. 그리고 실업자가 6천 명이 줄었어요. 저는 사실은 조금 부정적이었거든요. 네. 이게 지역에 산단이 많으면 좋을까? 녹색 청주 이렇게 얘기했는데 회색 청주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사실 퀘스천이었는데 교수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오히려 더 많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제가 정답을 내려볼까요? 산단 주변에 땅이 있어요?
네? 산단 주변에 토지, 저 땅이 저요? 있어요. 예. 저 산단 주변에 도시 주변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환경오염을 강조하고 산단 주변에 그게 땅이 정답이에요? 있으면 그게 이제 정답이에요? 과거에 산단이라고 네. 그러면 진짜 아까 굴뚝 있고 연기 매연 심하고 뭐 소음도 심하고 그러니까, 이런 지역을 그러니까요. 예상을 하는데 네. 최근에는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개발업자나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잖아요. 첨단이다, 뭐 AI다, 로봇이다, 뭐 전혀 없다 네. 이런 식으로 홍보하는데 그게 사실 진짜인지 아닌지 그건 조금 더 규명을 좀 해봐야 될 것 그래요?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은 저도 좀 몰랐어요. 계속 보도도 하고 방송 활동을 하면서 수도 없이 입으로 되뇌었었는데도 잘 몰랐던 부분이 산단이잖아요. 산업단지라고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청주 테크노폴리스, 오창 테크노폴리스, 에어로폴리스, 하이테크 밸리, 오송 제2생명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외에도 지금 굉장히 많은데 다 얘기를 못 하겠는데 왜 이렇게 많이 산단을 많이 조성을 하는 건가요? 지금 7, 80년대 하고도 다른데. 일단은 그 청주 지역 외 다른 도시에서도 지금 산단 개발, 그 산업단지 개발을 엄청나게 지금 유치하고 있고 기업들도 엄청나게 유치를 하고 있는 건 맞는데 네. 특히 우리 청주 지역의 그 기업들이나 개발업자한테 각광을 받는 이유는 뭐 당연하죠. 지리적인 이유가 제일 크겠죠. 국토의 중심. 국토의 중심에 있고 교통망도 잘 발달돼 있고 특히 청주공항까지 있고 이런 지리적 요인 거기에 더해서 이제 행정적 규제가 적다는 거죠. 수도권에 규제가 많은데 이 충청권으로 내려오면 규제가 적기 때문에 기업들이나 개발업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된 거죠. 산업단지 조성 원가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예, 땅을 일단 예. 사서 수용하든지 사서 그다음에 기반시설 도로를 닦고 쭉 그 블럭별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하수 뭐 이런 거 하수구 이런 걸 다 하잖아요. 상하수도 이런 거를. 그 조성 원가에 있어서 지금 충북 지역에서 분양하는 산업단지들은 대체로 100에서 120만 원 아직도 괜찮아요. 공장들이 들어올 만해요. 제조업 같은 경우는. 그런데 벌써 경기도 용인 이번에 이제 SK가 반도체 용인 특구 한다고 네네, 그러잖아요. 예. 이런 근처들은 400만 원까지 가요. 심지어. 차이가 어마어마하네요. 웬만한 중소기업들은 150만 원이 넘어가면 거의 입주하기가 불가능해요. 엄두를 못 내는. 예,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워낙 현격히 아, 나기 때문에 예. 이런 이제 장점들이 이 우리 충북 지역에 있는 거죠. 사실은요, 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지역의 일자리, 먹을거리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좋으나 반대적인 측면도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우선 이제 긍정적인 것부터 한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우리 충북 인구가 160만 정도 됩니다. 통계적으로는. 근데 네. 유동 인구까지 했을 때 이제 165만이라고 통칭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게 전체 전 국민의 약 3.1% 정도 돼요. 음. 근데 우리나라 산업 생산 1년 동안 생산하는 GRDP라고 그러죠. 지역 내 총 생산 예. 우리나라 약 1,800조 원 정도 되는데 1,800조. 예, 1,800조. 크게 이제 깊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예. 충북에서 1년에 약 70조 정도를 생산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시종 지사님이 왜 맨날 강조하던 게 4% 경제 경제, 4%. 예, 예. 심지어 이제 공약할 때는 5%를 향해서 예. 가겠다 했는데 숫자로 보면 약 3.6% 정도 돼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인구는 3%인데 3.6이니까 꽤 선방한 셈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단점도 보면 아까 산업단지 면적으로 보면 10.5%나 됐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거에 비하면은 3.6, 10.5%니까 더 많이 됐으면 좋겠는데 3.6이죠. 근데 이게 당장 충남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예. 충남 인구가 한 215만 정도 돼요. 네네. 우리가 160만이니까 215만 대충 비교되죠. 네네. 근데 충남이 전체 그 산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건 약 6.2% 정도. 네, 요 특징을 그러네요.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 산업단지가 많으냐 면적이 크냐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뭐냐면 예, 예, 충남 같으면 예를 들어서 당진, 대산, 서산 예. 중화공업단지예요. 석유화, 네, 개발, 오일뱅크, 뭐 당진 같으면 현대제철 이런 이 굉장한 면적을 차지하고 소위 말해서 매출액 단위가 큰 예. 이런 업체들이 들어와 있어요. 바닷가를 끼고 있기 때문에 예. 중화학공업들이 들어와 있죠. 아하, 예. 우리 충북엔 산업 구성이 어떻게 돼요? 반도체, 반도체, 바이오, 화장품, 제약 이런 게 많죠, 그죠? 그러네요. 경소, 중우장대, 경박단소라고 그러죠. 큰 산업들하고 가볍고 소프트한 사업들. 예. 이게 우리 충북은 내륙지방. 대표적으로 물을 엄청나게 쓰는 산업들은 잘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그렇겠네요. 해수를 사용해서 리사이클을 해서 막 이렇게 아하, 불가능하죠. 해서 이런 게 안 되죠. 내륙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산업 구성이 그렇게 돼 있어서 상대적으로 매출이 작거나 이런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면적이 인구 대비 뭐 산업단지 면적이 왜 이렇게 높냐, 네. 뭐 비율이 왜 이렇게 높냐, 개수가 왜 이렇게 많냐 하는 게 단순히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요? 강의를 듣는 거. 아니 방송 전에 뭘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나 했더니 이런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 같으네. 예. 근데요, 지금 교수님께서는 단순하게 면적이나 뭐 개수나 뭐 부피나 이런 것으로 얘기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청주에서 운영되는 곳이 10곳, 면적으로는 2천 몇백만 제곱미터. 그렇죠. 15곳이 다 조성이 되면은 이게 거의 두 배 가까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여의도 면적의 15배. 15배가 청주 지역의 산업단지로 만들어지는 것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제적인 부분도 좋지만 이게 부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과거에는 그 산단이 국가나 지자체가 조성을 하고 도심에서 훨씬 떨어진 예. 산간이나 이렇게 미개발 지역에서 산단을 따로 조성을 했는데 이명박 정부 이래로 이제 산단 개발 방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네. 민간업자, 민간 개발업자들도 그 강제 수용권을 동원해서 산단을 개발할 수 있고 주로 이제 아까 아나운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폴리스나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바꿨어요. 벨리 뭐 이런 네. 식으로 붙여서 도심에 바로 연접해서 이렇게 산단을 짓도록 또 규제도 풀어줬고 소수기업만도 산단을 개발할 수 있고 각종의 그 지자체에서 혜택을 주고 하니까는 도심 바로 옆에 산단이 들어서는 경우가 이제 더 많아졌죠. 이것도 이제 지자체 단체장들이 또 실적 홍보할 때 가장 좋잖아요. 기업 유치했다, 투자 유치했다. 자신들의 홍보를 실적하는데 좋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뭐 유치를 하는 거고 시민들도 지자체나 기업에서 홍보하잖아요. 고용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된다라고 하니까는 시민들도 그런가 보다 알고 있고 예. 인근 주민들도 개발 이익의 그 낙수 효과랄까? 그러니까 서로 경제 주체나 행정 주체가 서로 꿍꿍이가 자꾸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어두운 그림자는 이 뒷부분에 조금 더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 산단하고는 다른 모양입니다. 옛날에는 말씀처럼 굴뚝에서 연기 나는 산단이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주거 공간과 붙어 있거나 상업 시설도 붙어 있는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난개발이다, 경제 활성화다라는 두 가지 측면이 대입을 하고 있어요. 네. 교수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네, 정말 양면적이죠. 우리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좋은 우량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생산 효과가 늘어나고 또 그 지역을 주변으로 소비 효과가 늘어나고 네. 이런 부분에 긍정적인 게 있지만 농지를 이제 전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환경 오염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에 이제 양면적인 건데 제가 많이 이 방송에서 강조드렸지만 최종적으로 이 양면 대립 갈등하는 측면에서 의사결정할 때는 결국엔 저울질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울에 달아서 어느 게 더 유리하느냐. 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난개발이나 이런 측면에서 한 가지만 제가 짚어볼게요. 우리 지역 내 불균형, 지역 내 불균등 발전, 지역 내 차별 이 부분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한번 이름 불러볼게요. 청주 테크노폴리스,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오창 테크노폴리스, 에어로폴리스, 하이테크밸리 뭐 기타 지금 쭉 얘기하는 것 다 어디에 있어요? 다 청주 중에서 서부권에 있는 거죠. 흥덕구죠. 흥덕구. 흥덕구.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전부 흥덕구에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도시 첨단 산업단지요. 예. 여기 뭐 직지스탄이 T1이니 새로 막 저기들 생기죠. 네. 예, 소위 말하는 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센터. 우리 주상복합 하듯이 예, 예. 집으로 치면 네. 아파트형 공장 옛날 우리가 그렇게 불렀죠. 지식산업센터 다 어디에 있어요? 이거 어디 있어요? 대농지구에도 많이 있죠. 네, 다 흥덕구. 쪽 흥덕구 네. 쪽이네요. 그러니까 서북 쪽이라고 아까 표현해 주신 게 정확해요. 그러면 충북 청주 가운데에서도 산업 생산의 58%가 흥덕구에 집중돼 있어요. 58%. 그러면 굳이 이제 표현을 극단적으로 하면 흥덕구는 생산 지역이고 나머지는 약간 베드타운화, 그러니까 출퇴근하는 지역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럼 지역 내 지금 가장 상권이 활성화되고 밤에 불야성을 이루고 이런 동네들을 유심히 저희가 봐야 되겠죠. 신흥 새로 생긴 아파트촌 잠시 유행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네네네.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 흥덕구가 좋은 거죠. 그럼 지역 내 이 불균형도 어떻게 해소하면서 고루 이렇게 퍼지게 할 거냐 이런 것도 고민을 같이 해야 밤에 됩니다. 불야성이고 불이 많이 켜지고 활발하고 그런 쪽에 산업단지가 많은 곳이고 그러면 결국은 다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도시를 키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도시공학하는 쪽에서도 그렇지만은 이 환경적 산단이 많이 이제 청주 주변에 많이 생기면은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도시공학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하면은 네. SNS 같은데 댓글이 달리죠. 지역 발전이나 고용 증진은 생각도 안 하는 몰지각한 인물을 지키는. 저기가 청주 도심 통과 그 지하철 노선도 지하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댓글을 달린 걸 보면은 네. 청주 발전을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비난 댓글 엄청 달리는데 예. 사실 산단이 도시의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산단이 필요한 건 맞아요.
근데 그와 더불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경적이나 도시공학적인 문제, 그다음에 개발 이익을 독점하는 문제. 특정 개발사나 기업들이 개발 이익을 독점하거든요. 사실상 시민들의 재산, 토지를 강탈을 해서 기업체한테 헐값으로 떠넘겨주고 개발 이익도 거기에 더해서 개발 이익도 그 기업들이 갖도록 개발 업체들이 갖도록 해주는 구조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뭐 공무원들 유착 비리거나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것을 항상 지켜보고 견제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하자는 것이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SNS상에 진짜 지역 발전을 생각도 안 하는 저런 꼰대 이런 식의 댓글이 달리는 건 조금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문제점은 반드시 지적하고 넘어가야 맞습니다. 돼요. 변호사님이 조금 예전하고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거침없이 그냥 막 미사를 쏘더니 하도 이제는 욕을 많이 먹어서 베이스를 깔아놓고 뭘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경향이. 두 번째 주제, 청주 산단에 들이온 불편한 진실입니다. 이게요,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어떻게 네. 바라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산단 중에서도 자꾸 비어가는 산단이 있다고 하고 일각에서는 이 산단을 리모델링하거나 다시 정비해서 기업이 유치를 하면 그쪽으로 좀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새로운 산단을 조성하는 것만 능사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세요? 1년 전부터 부동산을 좀 공부하는 게 있어가지고 예. 뭐 당진 서산이나 저 충북 이제 북부권 있잖아요. 제천, 단양, 뭐 예, 충주 예, 이런데 예. 그다음에 전북이나 이런데 이제 산단도 자주 가봤어요. 자주 가봤는데 그 청주 지역도 대능지구가 과거 산단이잖아요. 과거 산단이 퇴색하는 것도 심각하지만은 네. 이 군 지역의 농공산단 특히 엄청나게 심각해요. 거의 가동되는 기업들이 없고 그 공장이나 부지들이 다 초토화되어가지고 산단이라는 그 옛날 말이지 이제는 거의 황폐가 되어 있는 지역이 너무나도 많아요.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그냥 그렇죠. 있는 거랑 똑같겠네요. 이게 그런 뭐 상황이네요. 자료상으로 보면은 예. 뭐 보도상 보면은 1238개 전국 산단 중에서 27%가 입지구역이 10개 미만이고 3개 이하 산단도 12%나 된다고 그러는데 이 수치 이상입니다. 실제 현장을 가보면 예를 들어서 뭐 음성이나 그래도 진천까지는 괜찮아요. 예. 근데 그 이상 되는데 예를 들어 제천 단양이나 저 보은이나 여기 가보면은 산단이 제대로 운영되는 지역이 한 군데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요? 네. 기업 산단에 뭐 세 군데밖에 안 되는 그런 거기는 완전히 그냥 벌판 같거나 유령 도시 같거나 뭐 그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렇게 변했죠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 대안부터 한번 말씀드리면 방법론이나 이런 걸 말씀드리면 청주 산단은 굉장히 잘 되는 산단들이죠. 청주 지역에. 이유가 뭐겠어요? 소위 말하는 산업의 전후방 연관 효과라고 이제 흔히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SK 예를 들어 하이닉스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한 8차 협력업체까지도 막 있거든요. 부품 소재. 예. 그래서 막 집적이 되잖아요. 연관 산업들로 하면서 바로바로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안에 마그나칩 이런 회사가 사실상 안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 아니에요. 네. 같이 하는 거죠, 막. 네. 이런 식으로 연관 효과의 업체들이 막 들어오면서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최 변호사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지방 산단들은 처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한두 군데 이렇게 업체들이 들어왔는데 테마별로 예를 들어 바이오 산단이다. 네. 한방 뭐 산단이다. 이렇게 네. 했는데 한두 군데 업체 들어오고 유관한 업체들을 입주를 못 시키다 보면 일단 뭐 싼 값에 오겠다는 데를 막 하다 보면 이게 전혀 어떤 산업단지라는 게 왜 우리가 집적하는 효과들이 있는 거잖아요. 사슬을 쫙 연결해 줘야 먹이 사슬을 연결해야 되는데 끊어지는 그게 거구나. 다 개별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는 한 전국의 30% 가까이 되는 산업단지들은 거의 그냥 10개 미만의 유령 산업단지가 되는 거죠. 도심 주변에 예. 산단이 이렇게 우후죽순 막 들어서는 걸 뭐 교수님은 뭐 연계 기업이나 연계 교육시설, 연구시설이 있기 때문에 입지적 조건이 좋다. 그리고 서로 연계될수록 효과도 좋을 수 있다라고 이제 긍정적인 면을 많이 이제 강조하셨지만 저는 조금 부정적인 면을 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도심 주변의 산단을 새로 개발했을 때 기존 산단을 재활성화시키거나 새로 거기 입주하는 것보다 도심 주변의 산단을 새로 개발했을 때 엄청난 개발 이익이 있기 때문에 개발업자들이나 그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예요. 사실은 기존 걸 활용하면 되는데 기존 거는 너무 정체된 지역이거든요. 후퇴된 지역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고 새로 뭐 절대농지나 이런 지역, 뭐 계획관리 지역 이하의 땅, 농림 지역 이런 땅을
싸게 헐값으로 받아서 이것을 개발해 놓으면 엄청난 개발 이익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업자들이나 기업들이 도심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그런 농지 같은 거, 임야 같은 거 이것을 매입해서 개발을 하는 거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도 사실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번에 LH 사태 예, 예. 났을 때, 투기 사태 났을 때 우리 충북 같으면 대표적으로 꼽힌 데가 어디예요? 테크노폴리스, 넥스트폴리스, 맞아요. 예. 오송산단, 전부 이 근처 산단 옆에 산단에 포함되지 않는 땅 이런 걸 이제 예.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이제 했다 뭐 이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구도심 개발에 있어서는 요 흥덕구에 이제 가서 최근에 생긴 지식산업센터를 보시면 어느 정도 힌트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옛날에 이 송정동, 복명동 이 일대로 있었던 옛날 구도심 청주산업단지죠, 그게. 네네. 그 청주산업단지를 지금 다시 옛날 같은 어떤 제조업을 유치하기는 참 쉽지 않을 겁니다. 예, 그렇죠. 예, 그렇다고 보면 이제 도시첨단 산업단지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유행하고 있는 서울 가산 디지털 밸리를 가보면 딱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옛날 말로 구로공단 가보면 거의 상점 벽해입니다. 완전히 막 그래요? 최첨단 그 지식산업센터들의 숲을 이루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외양만 보면 강남의 테헤란로나 이런 데보다 훨씬 더 최첨단 모양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주 구도심 개발 같은 경우는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식산업센터 그것도 요즘 작은 지식산업센터는 잘 안 됩니다. 예. 큰 지식산업센터 거기에 창업공간 이런 걸 열어주면서 가는 그 방향이 맞을 거라고 보고요. 아까 이제 변호사님 지적하시듯이 자꾸 시 접경에 생기는 거는 나머지 인프라 때문에 그래요. 주거나 학교, 교육 이런 것들 때문에 멀리는 못 가고 사람들이 안 오니까 멀리 가면. 그래서 주변인데 좀 전에 지적해 주신 그거를 어떤 투자 또 미래 먹거리, 일거리에 대한 게 아니라 투기의 목적으로 하는 것도 꽤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반발이 많고요. 예. 그 부분의 균형을 정말로 시 당국자나 도 당국자들이 잘 맞춰야 된다. 또 한 가지 지적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게 실제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면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 되고 이 관리자 자리에 퇴직 고위공직자들을 옮겨주는 그야말로 퇴직 고위공직자들의 자리 보존용은 아니냐. 실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청주 TP 개발할 때 청주 TP가 이제 민간업자하고 관에서 서로 이제 합동 투자해서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해서 네. 추진을 했는데 네. 퇴직 공무원들이 거기 임원으로 가는 일이 있어서 논란이 일었었잖아요. 사실상 퇴직한 공무원들의 일자리 보존 그런 식으로도 그 개발이 되는 경우가 많죠. 물론 이렇게 퇴직 공무원을 그 자리 임원으로 앉힘으로써 본인들, 기업들, 개발업체들은 엄청난 혜택을 보겠죠. 영향력도 행사할 수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유착 관계를 한 칼로 꺼내내기는 힘들 거예요. 퇴직 공무원만 뭐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뭐 선거 때 이제 예를 들어서 당선자의 측근이라든지 또 언론사 간부 출신까지 심지어 이제 산업단지 그 이사장으로 내정이 되고 그렇죠. 막 많이 했습니다. 정관예우, 바람막이 뭐 그분을 통해서 더 일이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잘 된다 그러면 다행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어떤 불법 로비라든지 네. 어떤 우리가 그동안 겪어왔던 흑역사들 어두운 그림자들로 악용되는 건 안 되겠죠. 아하. 이런 일들 안 되고요. 또 한 가지 지적되는 부분들은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산업단지의 모양은 예전 산업단지하고 다르게 굴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거공간, 상업공간, 휴식공간 이런 것들이 같이 있어서 주거, 휴식, 상업 공간을 먼저 마련을 해놓고 기업을 유치하려는 어떤 이 순서가 잘못돼가지고 기업을 유치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 산업단지가 당초의 목적대로 움직이지 않고 잘못되면 만약에 그런 경우가 된다면은 네. 시민들이나 지역사회는 엄청난 타격이 되겠지만 개발업자한테는 엄청난 더한 이득을 갖다 주는 거죠. 더한 이득이 산단보다는 주거시설이 아파트 짓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 많이 남으니까. 그렇게 사실상 되는 거예요. 뭐 지금 대표 예를 든다면 지금 네. 오창 IC 부근에 민간업자가 대규모 수십만 평 개발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 오창 지역을 지금 해당 부지를 살펴보면은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있고 심지어 청주공항까지 있고 배후에 아파트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지역 땅값은 거의 절대농지, 옛날에 절대농지라고 그랬잖아요. 네. 농업진흥구역으로 묶여 있어요. 평당 10만 원, 20만 원밖에 안 가는 땅을 사서 이것을 개발했어. 공단 한답시고 개발을 해놓는데 공단보다 한 아파트가 나. 그럼 수천만 원, 수십만 원에 산 걸 수천만 원에 팔 수 있거든요. 사실은 이런 지역, 이런 배후 수요가 좋고 입지 조건이 좋고 가치가 엄청나서 개발 이익이 엄청난 지역 같으면은 네. 관에서 개발을 해야 되죠. 민간업체한테 맡기면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은 네, 개발 이익에 대한 이제 그 배분의 문제, 네. 뭐 불법이 있다면 이제 환수를 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초기부터 정말 철저하게 왜냐하면 네. 용도 변경을 통해서 차익을 얻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용도 변경 그게 이제 다 특혜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 지역 주민 전체적으로는 우리 청주나 충북 도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을 거냐 이런 부분을 더 생각을 해야 된다. 개발업자나 지자체 단체장들이 뭐 그런 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이거는 뭐 대기 오염이나 폐기물을 유발하는 업체들이 아니라 스마트 업체, 뭐 AI나 뭐 로봇이나 이런 업체가 들어온다 그러는데 실제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도 확인을 해봐야 돼요. 예컨대 지금 오창 지역에 LG로 부근 있잖아요. 새로 그것도 조성된 지 얼마 안 된 지역이거든요. 네네, 사실 네. 악취가 너무 심해서 지나가기가 힘들 정도잖아요. 그리고 지금 가로수길 주변도 공단으로 개발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조금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자체나 개발업자가 얘기하는 환경적인 무슨 기업 이런 것이 진짜인지 도시첨단 공단이라는 식으로 얘기하지만 실제는 일반 산단이 아닌지 이런 것도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될 것 같고 또한 고용 증진이 엄청 날고 지역 경제 엄청나게 활성화시킬 거라고 하지만 네. 사실상 AI나 로봇 같은 걸 쓰기 때문에 고용 증진이 그렇게 본인들이 발표하는 만큼 그렇게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 과거의 제조업체에 비해서 지방세 수입 늘어나는 폭도 거의 있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나 뭐 개발업자들이 홍보하는 것이 맞는지 틀린지 진짜 면밀한 검토, 감독 이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나라 주식회사의 약 75%가 본사가 이제 수도권에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예. 강남구 이런 데 이제 많은데 네. 지방산단에 입주했을 때 사실은 본사가 옮겨와야 지방세수가 온전히 이제 우리 충북이나 청주에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유도해낼 거냐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관건이 되겠죠. 예를 들어 제주 이런 데가 처음에 왜 다음이나 뭐 넥슨이나 이런 큰 소프트웨어 개발, 게임 업체 이런 데들이 본사를 이전할 때 5년간 뭐 법인세 예를 들어서 뭐 면제, 유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 막 하면서 파격적으로 온 다음에 한 번 들어오면 또 본사를 바꾸기 어렵잖아요. 예. 이제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마음 아프게도 최근에 부기면 환경부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내수, 예, 그쪽에. 부기면에 이제 소각장 네. 폐기물 우리나라 이제 18%나 부기면에서 태우고 있는데 10개 마을 정도만 샘플로 했는데도 약 60여 분이 이제 암이 발생돼 있고 그렇죠. 지역 주민의 저 숫자는 한 2%밖에 안 되는데 그 청원구 전체 암 발생의 22%가 이제 한 지역에서 나오고 올렸죠. 예. 그런데 환경부에서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딱 떨어지는 인과관계는 없다라고 발표를 해서 이제 지금 분노를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내가 술은 먹었는데 음주운전은 안 했다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거네. 환경부에 굉장히 지금 화가 났거든요. 예. 이런 것들은 이제 갑자기 들어와 있는 업체는 어떻게 막을 수는 없어요. 근데 새로 산단을 조성하고 할 때는 만약에 산단 내에 그런 환경 유발 업체나 이런 것들이 온다 그러면 철저하게 예를 들어서 그 폐기물 같은 경우는 일일 소각량이 100톤 이하는 도시계획 심의를 안 받아요. 도시시설 심의를 안 받아요. 네네. 그럼 우리 조례로라도 총량제를 한다는 거, 그다음에 도시시설 심의 같은 거를 강화해서 또 주민들 동의나 공청회 같은 걸 더 철저하게 강화해서 전체적으로 초창기부터 그런 업체들의 잘 규제를 해나가는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끝내기 한 판으로 오늘 시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데 과연 좋을지를 한번 성찰을 좀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지방자치 단체장들 홍보 실적하는 데 좋고 개발사들도 뭐 고용증진이나 지역의 고용증진이나 지방경제 활성화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지만 네. 과연 그 주장이 맞는 건지 시민들의 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네. 언론이나 뭐 시민단체들도 이 사람들이 그들의 주장대로 실제 실행을 하고 있는지 예. 항상 견제하고 감독하는 다다익선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물음표를 달고 정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면밀한 그 검토나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변호사님 말씀에서 웃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재밌지. 이 퀘스천을 여기다 늘 생각을 어떻게 하셨어요? 쉬운 거 아닌가요? 네, 교수님. 네. 이제는 단순히 어떤 개발하는 분들의 이익이 아니라 다 같이 이익을 상리 공생할 수 있는 다 같이 공생공존할 수 있는 네. 그래서 환경까지도 같이 초창기부터 고려해서 네. 지속가능 발전을 같이 이루는 그런 산업단지가 돼야 되겠다. 근데 저 서로상자하고 공짜가 그게 함께하는 사람이 혹시 개발업자하고 단체장 아니에요? 공무원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안 되니까 이제 오늘 이런 여러 시간도 함께 나눈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알겠습니다. 다 함께 웃으면서 잘 사는 그런 지역 사회,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라이벌의 불꽃 토크가 펼쳐지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톡 한판!